연방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대폭 강화합니다. 단속에 협조하는 지역 경찰에게는 보너스를 지급하고 추방재판 적체 해소를 위해 군 법무관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워싱턴 DC 법무장관이 연방정부의 주방위군 배치가 연방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를 제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검찰이 전력 공급 회사를 상대로 대형 산불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반서방 연대를 과시했던 중국이 미국산 광섬유에 고율의 관세를 책정했습니다. 관세 정책이 위헌이라는 하급심 판단에 불복할 입장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단속을 돕는 지역 경찰에는 보너스를 지급하고 재판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군 법무관까지 이민 재판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사회와 재판 공정성에는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와 협력하는 지역 경찰에게 최대 25%의 보너스를 다음 달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민법원의 심각한 재판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600명의 군 법무관을 임시 이민 판사로 파견합니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지역 주민과 경찰 사이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과 이민법 전문성이 부족한 군 법무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해임 압박을 받고 있는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에 대해 법무부가 소환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법무부는 쿡 이사가 2021년 연준 합류 전 구입한 두 채의 부동산을 각각 주거용으로 잘못 기재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으로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거용으로 분류할 경우 투자용 주택보다 대출 조건이 유리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 같은 혐의를 근거로 쿡 이사를 해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쿡 이사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변호인단은 연준 이사는 직무상 비효율, 직무 태만, 직권 남용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쿡 이사는 청문회나 소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으며 모기지 사기도 저지른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독립성을 보장받은 중앙은행은 정치적 인기와 무관하게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까지 해임하고 후임을 지명하게 되면 연준 이사 7명 중 4명이 트럼프 대통령 지명 인사로 채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 DC가 법무장관이 오늘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배치는 위헌적이며
여러 연방법을 위반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브라이언 슈얼브 워싱턴 DC 법무장관은 오늘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을 불법적으로 배치하는 걸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무장한 군인들이 시민을 단속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콜롬비아 특별구에 대한 강제 군사 점령은 지방 자치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을 배치하며 법과 질서, 공공안전을 재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수백 명의 주 방위군이 무기를 휴대하고 순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이 전력회사 남가주 에디슨을 상대로 2건의 대형 산불 책임을 묻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알타디나 지역에서 발생한 이튼 산불. 남가주 에디슨이 관리하던 송전탑 아래에서 시작된 산불은 14,000에이커를 태우고 25일 만에 진화됐습니다. 그 사이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9,000여 채가 넘는 건물이 전소됐습니다. 연방검찰 센트럴 지부의 빌 에세일리 검사는 산불 발생 8개월 만인 오늘 발화 책임과 관련해 남가주 에디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is an ongoing investigation by fire authorities that is not yet to be completed, but based on the evidence that we have and Edison's own statements in its recent SEC filing that there's no other apparent cause for the fire, we're confident and we are comfortable moving forward with the lawsuit at this point. 검찰은 이번 소송에서 지난 2022년 9월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발생한 페어뷰 산불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당시 산불로 2명이 숨졌고 13채의 건물이 전소됐는데 소실 면적은 이튼 산불의 2배인 28,000에이커에 달했습니다. 당시 산불 역시 남가주 에디슨이 관리하던 전력선이 발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2건의 산불과 관련해 연방검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이튼 산불 4천만 달러, 페어뷰 산불 3,700만 달러에 달합니다. 검찰은 전력회사의 관리 소홀로 인해 안타까운 생명과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 이외에 산불 진화와 국유림 복구에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While no lawsuit can bring back loved ones, lost or destroyed homes, we hope that today's complaints will be a first step in ensuring that Edison changes the way it does business, that becomes a responsible party instead of a party that causes harm, destruction, and misery and devastates our region. 이번 소송과 관련해 남가주 에디슨 측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며 적절한 방법을 통해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가주 에디슨은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LA 카운티 정부와 패사디나시 등 지역 정부와의 크고 작은 소송에도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어제 낮 LA 대형 쇼핑몰 내 한 보석상에서 떼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들은 도주했고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37분쯤 샤먼옥스 지역 리버사이드 드라이브에 위치한 웨스트필드 패션 스퀘어몰 크리스토프 클래식 주얼러스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 5명은 회색 쉐보레 스팅레이 차량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벤나이스 지역에서 이번 강도 사건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용의자들은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경찰은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러시아 정상과 함께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반서방 연대를 과시한 중국이 미국산 광섬유에 대해 고율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미국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저 케이블이나 장거리 고속통신에 사용되는 특수 광섬유. 미국이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고 중국은 가장 큰 수입국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만든 특수 광섬유 제품에 최고 78.2%의 고율 관세를 2028년까지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업체들이 무역 경로를 우회하는 방식 등으로 정상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수출해 중국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반서방 국가 정상들을 초청해 대규모 열병식을 과시하자마자 내려진 결정입니다. 中华民族伟大复兴势不可挡，人类和平与发展的崇高事业必将胜利。 미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반도체 제조 능력을 억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중국이 빠르게 대응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삼성과 SK 하이닉스, TSMC 등 중국 내 반도체 생산 업체들에게 내줬던 장비 반입 허가를 철회한 데 대한 대응이라는 겁니다. 중국의 열병식 직후 미국은 좀비 마약 펜타닐 제조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며 중국의 화학업체를 새로운 제재 명단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11월까지 관세 전쟁을 멈춰놓은 상황. 그러나 열병식을 계기로 다시 시작된 기싸움은 이미 무역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주도한 관세 정책이 위헌이라는 하급심 판단에 불복하며 연방 대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한국과 유럽연합 등과 체결한 주요 무역 협정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국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관세를 부과한 행정명령이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연방 대법원을 상대로 심리를 요청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통령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또 보수 우위 대법원이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폴란드 대통령과의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이번 관세 소송은 내가 본 연방 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소송 결과가 미국의 경제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어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미국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으며 수많은 무역 합의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헌적 행정명령이라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서 시작됐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수입통제 권한은 부여하지만 직접적인 관세 부과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급심의 판단입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 사건이 미국의 경제 및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긴급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만약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한국, 일본, EU 등과 맺은 무역협정을 되돌려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과 수천억 달러 규모의 합의를 체결했다며 이 관세 덕분에 우리가 유리한 협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만큼 소송에서 지면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보수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인사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 결과에 따른 경제적 재앙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대법원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미국의 통상 정책 방향은 물론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과의 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피시빌리티 PCB뱅크. 샌프란시스코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도끼에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20대 여성을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한 아파트에서 69세 남성이 도끼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존 타일러로 머리와 얼굴 등 16곳에 상처가 있었고 방어흔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24살 여성을 유력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피해 남성과 함께 아파트에 들어갔고 다음 날 여성 혼자 나왔으며 현장에서 확보된 증거물과 이 여성의 DNA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7월 살인 혐의로 체포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아파트 관리인에 따르면 피해 남성은 평소 젊은 여성들을 자주 집으로 불러들였고 이 여성들은 성매매를 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20대 한인 청년이 등반 중 추락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희생자는 뉴저지주 출신 알렉스 천 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워싱턴주 인덱스타운 월에서 발생한 등반 사고 희생자가 뉴저지주 포틀리 출신의 알렉스 천 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가족은 고펀드미에 천 씨가 워싱턴주에서 등반 중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했다고만 밝히고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매체 데일리 보이스는 워싱턴주 지역 언론에 최근 보도된 등반 중 사망 사고는 지난달 28일 인덱스 타운월에서 발생한 것이 유일하다고 전했습니다. 시애틀 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4시쯤 20대 남성이 인덱스 타운월을 등반 중 300피트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천 씨의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5년 포틀리 고교를 졸업한 뒤 러커스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했습니다. 가족은 장례 비용 마련과 추모식 개최 등을 위해 고펀드미를 개설하고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천 씨를 추모하는 이들의 기부가 잇따르면서 3일 오후 현재 28,875달러가 모금됐습니다. 사고는 스노우미시 카운티 인덱스 마을 근처에서 일어났으며 천 씨는 등반 중 약 200피트 이상 아래로 추락했고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지역 소방관들에 따르면 올해 이 지역에서 여러 차례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타운월은 높이 1000피트의 수직 화강암 절벽으로 크래피트 클라이밍, 에이드 클라이밍, 훈련에 좋은 인기 암벽 등반 지역이지만 높은 절벽과 가파른 암벽으로 인해 위험성도 상당해 매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포르투갈 리스본 전차 사고로 한국인 부상자 외에 한국인 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스본 당국이 이번 참사 희생자가 16명이라고 밝힌 가운데 사고 원인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르투갈 사법당국이 리스본 전차 탈선 사고 사망자 중에 한국인 2명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포르투갈 사법경찰청장은 현지 시각 어제 저녁 기자회견에서 희생자 중 8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Plenamente identificados através de métodos científicos, 5 cidadãos portugueses, 2 cidadãos sul-coreanos, que tivemos a prestimosa colaboração desde a primeira hora da embaixada deste país.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포르투갈인 5명, 한국인 2명, 스위스인 1명입니다. 현장에서 수거된 서류 등을 토대로 희생자 중엔 독일인과 미국인, 우크라이나인 각 1명과 캐나다인 2명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지금까지 숨진 사람은 16명입니다. 앞서 리스본시 당국은 사망자를 17명으로 발표했다가 다시 정정했습니다. 부상자는 23명으로 이 중 6명은 중태라고 포르투갈 사법당국은 전했습니다. 한국인 부상자 1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매체 옵세르바도르는 사고가 난 전차가 참사 당일 오전 검사를 받았고 운행에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교통 전문가들과 검경이 사고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45일 이내에 예비조사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현지 시각 3일 저녁 포르투갈 리스본의 명물인 전차 푸니쿨라 한 대가 선로를 벗어나 건물과 충돌해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어제 저녁 파워볼 로또 추첨에서 또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첨금은 이제 17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 복권 역사상 3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어제 진행된 파워블 1등 당첨 번호는 3, 16, 29, 61, 69였으며 파워블 번호는 22였습니다. 파워블 로또는 지난 5월 31일 이후 1등 당첨자가 계속 나오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총 42번 추첨이 진행됐습니다. 역대 최대 당첨금은 2022년 11월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20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다음 파워볼 추첨은 오는 6일 밤에 진행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한인은행들이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달러로 보내는 개인 송금 고객에 한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추석맞이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송금액에 제한이 없고 가능 국가와 지역은 한국과 홍콩, 중국, 베트남, 대만입니다. PCB뱅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개인 계좌 소지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 송금에 한해 진행합니다. 송금 가능 국가는 한국과 중국입니다. CBB뱅크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일주일간 추석맞이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개인 고객 대상으로 금액과 송금 횟수는 무제한입니다. 한인은행들은 한국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매년 추석과 설맞이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영향이 지속하는 가운데 현대와 기아자동차의 8월 미국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10% 넘게 늘었습니다. 현대차 미국 법인은 지난 8월 현지에서 88,523대가 판매돼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72% 증가해 기존 기록을 경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아 미국 법인도 지난 8월 현지에서 83,007대를 판매해 지난해 동월 대비 실적이 10.4% 증가했으며 특히 대형 전기 SUV EV9이 전월보다 54%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상승했습니다. 어제 9일 만에 혼조세로 마감했던 모습을 랠리 모드로 발전시켰는데요. 3대 지수 가운데 내스닥이 가장 탄탄히 오르며 기술주들의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충격을 주며 10개월 최저치를 기록했던 7월 구인건수에 이어 오늘 발표된 8월 ADP 민간 고용도 예상보다 저조했고 전달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반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보다 많았고 전달보다도 늘어났습니다. 결국 고용시장에 둔화 조짐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 이미 최고조에 달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매수 심리에 불을 붙이며 패닉 바잉을 유발한 건데요. 그럼에도 다우 종목 중 하나인 세일스포스는 실적 발표 후 약세를 보이며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영향력은 우려보다 미미했습니다. 한편 어제까지 5개월 만에 5일 연속 떨어졌던 엔비디아가 오늘도 강세와 약세를 오가며 지지부진했지만 결국 6일 만에 반등하는 데 성공해 매그니피센트 7 전 종목이 2주 만에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동반 상승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